자, 교재가 387이 되겠죠? 387. 또 여백이 좀 있겠죠, 거기에? 여백이 있다 그 말은 여러분들 필기 좋아하시잖아? 필기를 또 해야 되지, 거기다. 건축법은 뭐 배우는지를 또 적어 놓으셔야 되지. 자, 일단 건축법은 7문제.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7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건축법은 문제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와. 주택법은 한 만큼 점수가 잘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이쪽은 3개 정도. 7문제 한 3개 정도는 맞추는데 뭐 더 이상은 좀 맞추기 어려워 이게. 근데 주택법은 5개, 6개까지 맞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2개를 합하면 8개 정도는 나와요. 양쪽 합하면. 그래서 일단 좀 어렵다 생각하시고 대신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중개업을 하면 최소한 건축법이 뭐다 하는 그 정도를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3개 정도는 맞춘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범위를 벗어난 거는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 출제위원이 또 화내. 뭐 건축 협약 이런 거 나오거든. 근데 그거 배워놓고 시험 나가도 못 풀어. 배웠는데 못 푸니까 아직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축법은 꼭 알아야 될 게 필기 안 하는 과목이야. 필기 안 하는 과목. 요건 법조문에 해석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적어놓고 말고 이런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건축법은 일단 필기는 안 하는데 처음이니까 뭐 배울지는 알고 범위는 알고 적어야지. 먼저 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물이 있어. 대상물. 물건이야, 물건. 그래서 바로 건축물. 건축물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대지, 그리고 건축 설비, 그리고 뭐 옹벽 또는 공작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공작물인데 주로 이제 옹벽을 대표로 지문을 쓰다 보니까 옹벽 또는 공작물 이렇게 말해요. 대신에 옹벽 또는 공작물은 일부만 준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반대로 요거는 전부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건축법 조문에 전부를 적용하는 건 뭐?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예요. 그다음에 공작물은 일부만 준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요 일부 준용은 축조를 해. 건축한다 이렇게 안 하고 축조라고 그래. 축조할 때 뭐 한다? 신고사항이야. 그러니까 공작물 축조 그럼 뭐 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 그다음에 적용 대상 행위 이렇게 나와. 적용 대상 행위는 3개예요.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 3가지 행위를 할 때 무슨 법?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 대신에 요걸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건축과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은 항상 따라다녀. 같이 2개가. 요 행위는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돼. 예외는 신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 하려고 한다. 그럼 뭐? 허가 아니면 신고해야 된다. 임의적으로 하는 건 없어. 허가 아니면 신고사항이야. 그럼 용도 변경 행위는 어떻게 하느냐? 용도 변경 역시 원칙은 허가, 예외는 신고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적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 아니 다 허가 신고네. 그잖아. 그럼 여기다 해놓고 허가 신고하지. 왜 일일이 또 나눴느냐 이 생각이야. 행위가 달라. 건축과 대수선은 물리적 행위지. 물리적 뭐야? 공사해야 되는 행위를 건축 대수선이라고 그래. 용도 변경은 물리적은 아니잖아. 바로 서류상 변경이야. 서류상. 그래서 행위를 따로 보는 거야. 3가지 행위라도 직접 공사하는 건 뭐라고 그래? 건축 대수선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건축한다 가서 뭐 공사해야 되는 거잖아. 대수선 공사해야 돼. 용도 변경은
공사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의 변경이야.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그럼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이나 뭐 단란주점 하고 싶어. 그럼 위락시설로 바꿔야 돼. 어디를? 대장에다 바꿔줘야 돼. 공사로 바꾸는 게 아니라 대장상에 바꾸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용도 변경 그래. 아시겠지? 그러니까 행위가 달라. 그래서 이제 법조문도 다른 이유가 건축과 대수서는 항상 건축법 제11조야. 신고사항은 14조고 용도 변경은 제19조야.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행위가 같더랬으면 11조의 허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법조문이 다 다르다. 그 말은 행위 자체가 다르구나 그 말 같아. 대신에 법조문에 애월한 건 아니야. 이런 차이점이 있다 하려고 비교해 드리는 거지. 법조문은 안 외워도 돼. 근데 애우는 건 2개 있다고 그랬죠. 11조 또 농지법 8조. 그거는 애워 놓으시면 편해. 여러분 민법 같으면 매번 조문 다 외우더만. 나는 딱 공부 시간에 2개만 하자고 그래서 2개만. 자, 건축법 11조 그럼 뭐라 그래? 건축 허가 이러면 돼. 자, 농지법 8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정도는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도 그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 옛날에는 건축법에 조문을 갖고 출제했어. 그때는 11조가 아니야 8조였어.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 중 건축법 8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어. 그럼 뭐야? 허가사항 아니고 이렇게 물었다는 얘기야. 요즘에는 공부를 워낙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게 내면 맞추실 분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아예 조문 안 쓰고 건축허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옛날에는 조문을 갖고 출제해서 건축법만큼은.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법을 공부하다 보면 건축법 11조, 농지법 8조는 조문 나오니까 그래서 알아놓으라 그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3가지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야. 이제 건축법에서. 그 다음에 3번째가 건축법 전면 적용지역이 있어. 전면 적용지역. 그러니까 건축법 전부 적용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그 말이겠지. 그게 바로 도시지역이야. 도시지역. 그러니까 용도 중에서 도시지역은 건축법이 어떻게 돼? 전부 적용돼. 그럼 비도시는 어떻게 될까? 전부가 아니겠지. 그래서 전면 적용지역 반대는 뭐 일부 적용지역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부는 알 필요 없어. 전면만 알면 돼. 전면 아닌 거는 전부보다 일부다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도시지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그러니까 비도시는 일부인데 일부 지역인데도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가 지정되면 거기는 전부가 된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 행정구역 중에 동읍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동이나 읍인 지역은 건축법 들어간다. 전면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섬이 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도 있겠죠. 섬도 행정구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섬이 읍으로 돼 있더라. 그럼 거기도 읍이 맞잖아. 근데 섬에서는 인구가 500인 이상이어야 돼. 그럼 500인 미만이면 전부야 일부야? 일부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한번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용도가 도, 관, 농, 자 이렇게 4개 있다. 예를 들어봐. 그럼 여기는 무슨 지역? 전부. 여기는 일부. 여기도 일부. 여기도 일부 적용지역 이런 말이겠지. 그런데 지금 비도시인 관리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 부분만큼 어떻게 돼? 전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적용지역 안에서도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 그러면 전부가 돼. 그 다음에 농림지역은 일부지죠. 그런데 행정구역이 읍으로 돼 있더라. 그럼 이 읍은 어떻게 돼? 전부가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에 동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돼? 전부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은 전부야. 도시지역 하나만. 그다음에 비도시는 일부야. 일부. 근데 거기에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가 지정되면 전부가 돼. 또 행정구역이 뭐면 읍이나 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적용 이러면 돼. 요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고 이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지. 자, 여러분 책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넘기면 총칙 목적 나오죠. 자, 목적에도 뭐를 증진? 공공복리 증진 나와요. 그리고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막 중복돼 있으니까 아예 피해서 394로 넘어가 볼까요? 394로. 바로 이제 저 설명한 내용 나와. 적용 대상에서 적용 대상물. 자, 책에 나온 대로 뭐뭐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공작물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건축물부터 배워요. 여러분 책에다 역시 체크하고 밑줄 긋고 거기다 쓰시면 돼. 따로 쓰실 건 없으니까. 자, 건축물이란 일단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돼 있어. 공작물 중에서. 그러면 토지에 정착돼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대로 이동하기 쉽지 않다. 땅에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얘기야. 이게 토지의 정착이. 그러면 이제 정착하는 뭐 중에서 공작물 중 그랬잖아. 공작물이 뭐냐지. 공작물은 임의적으로 축조된 시설물이라고 그래. 임의적으로 축조된 시설물. 다시 말하면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든 시설물이야. 그럼 사람이 만든 시설물은 그냥 전부 합해서 뭐라고 그래? 공작물 이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랬잖아. 공작물 중에서 첫째가 지붕과, 여러분 책에 지붕과, 그 다음에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어. 요게 건축물이야.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으면 지붕. 요게예요. 지붕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어. 그럼 이때부터 뭐 건축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가 뭐가 더 있어? 당연히 건축물이겠지. 그러니까 최소 뭐하고 뭐가 있으면 지붕하고 기둥이 있으면 이걸 건축물로 봐. 지붕과 벽이 있으면 당연히 건축물로 봐. 그런데 기둥하고 벽이 있다. 뭐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야? 이건 그냥 공작물이야. 이건 건축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뭘 갖고 구분한다? 그렇지. 지난번에 배울 때 요거 했잖아.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시설물 중에서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 지붕 없으면 공작물 이런 개념이야. 그런데 왜 지붕 뒤에 기둥이나 벽이 있어야 되느냐? 또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게 지붕이 혼자 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걸 받쳐주는 게 뭐야? 기둥 아니면 벽. 그래서 이게 건축물이 돼. 그러니까 건축물은 최소 지붕이 있고 받치는 뭐 아니면 뭐 기둥이나 벽만 있어도 건축물로 본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이론은 나오지 이렇게 나오진 않아. 시험에서 여러분 이해하라고 적어준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지난번에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지붕 또는 기둥이 있는 거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 틀렸잖아. 이걸 못 찾는 거야.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그래서 항상 이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 있는 지문이야. 지붕 뭐 과 이러면 하나 딱 있어야 되는 거고 뒤에는 둘 중에 하나 그 말 같은 거야. 자, 두 번째는 그 일에 딸린 시설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책에 그게 딸린 시설물이잖아. 정확한 표현 요 일에 딸린 시설물이야. 1번이 뭐야? 건축물이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야. 자, 예로 든다면 대문, 담장, 굴뚝 등 이런 것도 건축물로 볼 수 있다야. 그럼 원래 이게 독자적으로 있으면 건축물일까 공작물일까? 독자적으로 있으면 공작물이야. 공작물. 근데 몇 번 건물에? 1번 건물에 1번 건물에 같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야. 여러분 시험에 이걸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하나의 대지에는 하나의 건축물만 존재한다. 틀렸잖아. 하나의 건물에는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바로 자 건물 하나 있다. 그 다음 뭐 있어? 이것도 다 건물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는 여러 개 건물이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요게 주택이라고 하는 자 건물이 하나 있다.
주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대문 만들었어. 이것도 뭐야? 건축물. 여기에 굴뚝 만들면 건축물. 요거 담장 만들면 건축물이잖아. 그 하나의 대지는 여러 개 건물이 있는 거지. 그때 이제 구분하는 게 뭐냐? 요걸 주된 건물이라고 그래. 한 개를 주된 건물, 나머지를 부속 건축물 그래.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 주된, 부속 이 말 나오면 주된 거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한 개. 여러 개 중에 주된 건 한 개. 나머지는 전부 부속 이렇게 설명하지. 그래서 요게 주의할 게 요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공작물인데 몇 번 건물? 1번. 뭐가 있는? 지붕이 있는 건물. 그거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이런 게 되면. 두 번째는 어디 있고 지하나 고가에도 설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뭐 차고, 창고, 점포, 무슨 사무실 이런 거 쭉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지하 고가 이거. 지하 고가에도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래서 요걸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야. 더 이상 내는 것도 없어. 지문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2번. 적용 제외 그랬어. 무슨 법?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겠지. 그러면 거기다 원래대로 쓴다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그래야 되는 거야. 제목을 붙이려면. 적용 제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야. 그럼 원래 건축물은 무슨 법 적용? 건축법. 근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지문이야. 그래서 1번. 이게 잘 나와 시험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이거 다 건축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책의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은 다 원래는 무슨 법인데? 건축법인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을 안 하는 경우가 5개 있다 그 말이야. 그럼 5개가 아니면 전부 무슨 법 적용? 그래. 5개가 아니면 전부 무슨 법? 건축법 적용 이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축물인데 건축법이 아닌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거기에 쭉 4개가 써 있어. 그러면 요 4가지도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다. 근데 건축법 적용은 안 해. 그래서 참고로 이건 철도법 적용받아. 철도법. 그럼 옆에다가 역청사 한번 써볼까요? 역청사. 그럼 요건 무슨 법 적용할까? 이거는 건축법 적용이야. 여러분 지문 지금 안 읽고 있잖아.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어야 돼. 철도나 선로, 부지에 있어야 돼. 요게 역청사가 그리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관련 시설물은 철도법이지만 이건 정상적인 건축물이야. 요거 냈더니 다 틀렸어. 그럼 혹시 하나 해볼까? 군사시설 무슨 법? 그거 아직 안 해서 모르겠네. 거기 군사시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조건 건축법이야. 그러니까 이 5개만 아니야 건축법. 5개 아닌 건 전부 무슨 법? 건축법이야 돼. 그럼 세 번째 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야. 맨날 봤죠 우리 고속도로 다니면서. 근데 건축법 적용해 안 해? 안 해. 이건 건축물이야 아니야? 당연히 건축물이야. 맞지? 왜 건축물이야? 지붕 있잖아. 비 오는 날 돈 받는 거 그냥 우산 쓰고 받아? 아니잖아. 그냥 우산 안 쓰고 받잖아. 뭐가 있으니까? 지붕이 있으니까. 참고로 법 이름이 안 써진 건 무슨 법 묻지 마. 왜? 왜? 법에 의해서 설치된 게 다를 거 아니야. 도로법으로 설치했으면 도로법, 고속국도법으로 설치했으면 고속국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법이냐 또 머리 쓰면서 머리 쓰고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런 거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야. 그럼 컨테이너가 왜 건축물이야? 뭐 있어? 지붕 있잖아 지붕. 그 대신에
시험에서 컨테이너로 나왔어. 무슨 법? 컨테이너 그러면 건축법이야. 뒤에 뭐라고 돼 있는데? 그래 간이 창고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첫 글자를 이거 갖고 시험장 가면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컨자만 보이면 건축법 적용 안 해. 그러면 안 돼. 컨테이너는 건축법이야. 근데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 간이 창고로 쓴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 그럼 끝에 문장 보세요. 이동이 쉬워 어려워. 이동이 쉬운 것만 그랬잖아. 아까 건축법 이동이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토지에 정착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끝에까지 지문을 다 이해하셔야 돼. 컨테이너 나왔다고 건축법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컨테이너 그러면 건축법이야.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간이 창고 그래야 건축법 적용을 안 하는 거지. 그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수문 조작실이야. 수문 조작실. 요건 하천법 적용을 받아. 그러면 5가지 이름 아시겠지? 5가지 이름 아닌 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 건축법 그래야 돼.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나오죠. 그래서 29개 쓰시면 돼. 용도 옆에다.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 29개예요. 다시 바꿔서 전국의 건축물은 개수가 몇 개? 그래 29개 그러면 되는 거야. 개수로 세면 못 세. 근데 총 몇 개 중에 하나? 29개 용도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다. 그런 지문이야. 그래서 단독 공동은 배우셨지? 지난주 배웠어. 지난주 아내들이 그래서 지난주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15호로 넘겨보세요. 15가 뭔가요? 숙박하고 위락시설이 나와. 찾았나요? 숙박하고 위락시설은 이름 알아놓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나중에 허가 쪽에 가면 요 이름이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몰라도 숙박시설은 좀 구분 좀 해놔야 돼. 자, 숙박시설의 1번을 보니까 일반 숙박하고 생활 숙박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이 관광 숙박으로 되어 있고 3번이 다중 생활시설이죠. 됐나요? 자, 이때 다중생활시설은 2종 근생도 될 수 있고 숙박시설도 돼. 요걸 자꾸 틀리지 말라는 이야기야. 다중생활시설은 용도가 뭐도 되고 뭐도 돼? 2종 근생도 되고 숙박시설도 될 수가 있어. 요거 고시원이라고 그랬지? 고시원? 고시원. 그럼 옛날 허름한 고시원이 2종 근생이야. 요즘 혹시 고시텔이라고 들어봤어? 근데 좀 멋있게 지었잖아. 어디 TV도 놔주고 침대까지 놔주는 고시원 있잖아. 그거 뭐야? 숙박이야. 옛날 고시원도 잠자고 그랬잖아. 거기서 밥도 해먹고. 그래서 2종 근생 그다음에 뭐 숙박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야, 뭐 고시텔이다 이렇게 안 써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럼 연결이 어떻게 돼야 돼? 2종에 연결돼도 되고 숙박에 연결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하고 생활 숙박이 있는데 요거 9번을 어떻게 하느냐? 취사 여부. 취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일반하고 생활 숙박의 차이야. 그래서 생활 숙박을 먼저 하면 이해되실 것 같아. 펜션. 그럼 펜션은 뭐가 돼? 취사가 되잖아. 펜션에 놀러 가면 어떻게 밥에 먹고 살잖아. 그래서 펜션을 생활 숙박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주거용 원룸이라고 그래. 그냥 원룸 아니고 앞에 뭐라고? 주거용이라고 써놔서 주거용. 그럼 주거용이 뭐야? 밥에 먹는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취사 기능이 있는 시설을 생활 숙박이다. 이렇게 생활 숙박. 그럼 일반 숙박은 뭐냐? 호텔, 여관, 여인숙 이런 거를 일반 숙박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밥 해 먹어 안 해 먹어? 안 해 먹지? 그냥 잠만 자야 돼. 그래서 일반하고 생활은 좀 구분 좀 해 두셔야 돼. 그런데 이 호텔이 뭐냐면 옛날로 말하면 장이야. 무슨 장이라고 돼 있었지.
요즘 사람은 잘 몰라. 요즘 모텔이라고 돼 있지. 모텔. 그게 호텔이야. 그냥 우리가 호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 모텔을 지금 호텔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관광 숙박에는 호텔이 나오는데 무슨 호텔이라고 나와? 관광 호텔, 가족 관광, 수산 관광. 그냥 호텔이라고 안 써놓고 무슨 단어가 붙은 호텔이 나와. 그때는 뭐라고 그래? 관광 숙박이라고 그래. 원래는 요놈하고 요놈의 차이는 정문 앞에 가면 무궁화가 있어. 무궁화가. 그럼 관광이야. 무궁화 없으면 그냥 호텔이야. 근데 시험장에서 무궁화 있다 없다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 구분을 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호텔만 써지면 일반 숙박. 무슨 호텔 이렇게 나오면 관광 숙박 이렇게 구분하라는 이야기야. 아시겠지? 근데 요즘에 호텔이라고 자꾸 안 쓰느냐. 요놈인 줄 알고 비싸서 못 들어. 그러니까 앞에다 모텔 그려놔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저기는 좀 저렴하구나. 호텔보다. 그래서 업자들이 자꾸 호텔이라고 안 쓰는 거야. 원래는 모텔을 호텔이라고 써야 돼. 호텔로.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 관광 숙박에 보니까 이제 쭉 가면은 호스텔이라는 말이 나와. 있나 요거? 있어? 호스텔? 이거 뭐야? 혹시 이 말 들어봤지? 뉴스 호스텔 들어봤어? 그거 뭐야? 그렇지. 대학생들 MT나 OT 갈 때 쓰는 게 뉴스 호스텔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호스텔에는 호텔은 호텔인데 한 방에서 여러 명이 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들이나 또는 우리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들, 유럽에 배낭여행 간다. 그럼 배낭여행 가는데 고급 호텔에 머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바로 그게 여러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같은 방에 쓰는 거야. 1층, 2층 침대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를 호스텔 그렇게 말해.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의료 관광 호텔이 있죠. 의료 관광 호텔. 여기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하려다가 지금 다시 무산됐지. 그 다음에가 휴양 콘도미니엄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줄여서 그냥 콘도라고 하는 거야. 콘도. 이게 휴양 콘도미니엄이야. 그래서 휴양 콘도는 무슨 숙박? 관광. 자, 펜션은 어디? 생활 숙박이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숙박에는 내용들이 저 일반하고 생활 숙박을 옛날에는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해주다 보니까 요렇게 혼동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모르신 분 없어. 뭐 단란주점, 뭐 유흥주점, 그 다음에 4번 무도장, 무도학원. 여기서 무도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그게 무도장이야. 그 다음에 학원 중에서 요즘 뭐 생활 댄스 학원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런 게 무도학원이야.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이야. 우리 학원은 2종 근생이고 단락 개념이. 그 다음으로 넘겨가서 26하고 28호 한번 체크해 보세요. 26은 묘지 관련, 28은 장례시설인데 많이 헷갈리지. 묘지 관련은 화장시설, 화장시설. 그리고 자 봉안당. 옛날에 납골당 그랬지? 납골당이 아니라 지금 봉안당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장례시설에는 1번 장례식장, 2번에 뭐 들어가 있어? 동물 전용. 이게 새로 신설이 됐어. 동물 전용 장례식장. 이게 뭐야? 반려견, 반려묘. 요즘에는 장례해줘 제대로. 가족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미 말했어. 자, 앞으로 동물 전용도 나올 거다 했더니 나왔어. 이제 한 30년쯤 가면 로봇 장례식장 나오겠지. 앞으로 로봇이 대신할 거 아니야. 로봇이 내 가족인데 그것도 장례해줘야지.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활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대신 앞으로 장례식장 초대받거든. 뭐 조문 갈 때 잘 가야 돼. 아무데나 가서 줘라고 그러지 말고 구분돼 있어. 장례식장, 동물 전용. 그 다음에 이제 27호를 좀 체크하세요. 27호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 보니까 1번하고 2번이 뭐 나와 있나요? 음악당 극장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게 음악당 극장.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원래 문화 및 집회시설이야. 혹시 옛날에 음악당 극장에 간다 그럼 무슨 생활한다 그래? 그래 문화생활해. 문화생활. 그래서 문화집회시설이야. 근데 요즘에는 음악당 극장이 2종 근생에도 있어. 혹시 소극장,
소음악당 들어보셨지? 규모가 작아진 거. 그때는 이종 권생이야. 그러면 큰 영화관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 문화 집회 시설. 요즘에 음악당도 작아지고 저 소용이 모여서 하는 거. 그래서 이종 권생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렇게만 나오면 두 가지로 답하셔야 돼. 근데 이 앞에가 뭐가 붙으면 야외자가 붙었지? 그 야외자가 붙으면 우리 야외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관광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무슨 시설? 관광 휴게 시설이 돼. 우리 기출문제가 왜 많은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그냥 음악당, 극장, 그럼 뭐? 문화 집회 이종 군생인데 앞에가 뭐가 붙어서 야외. 그럼 밖으로 놀러 가. 그러니까 뭐? 관광, 휴게 이렇게 나와. 이런 것들이 자꾸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좀 헷갈리기 쉬운 것들 이런 게 나와.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해드릴 거니까 우선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대지 문제가 나와. 그럼 이제 순서가 이거죠. 방금 이제 건축물 끝났고 그다음에 뭐 배워? 대지를 배워. 대지. 그럼 대지도 여러분 책에 있는 그 지문 그대로 보시면 돼. 그 대신에 이제 원칙으로 좀 나눠서 해볼게. 자, 대지는 원칙이 거기에 법 이름이 나오죠. 공간정보관리법이야. 이 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결론은 하나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요 개념이야. 그러니까 공간정보관리법에서 필지라고 하는 것을 건축법에서는 하나의 뭐로? 대지로 본다 요 개념이야. 그럼 혹시 우리가 필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필지 하나의 집원등이 붙는 무슨 단위야 이게? 토지의 등록단위지.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하는 단위가 필지죠. 그러면 그 필지 하나를 하나의 뭐로? 대지로. 내가 집원 등이 그래서 그러면 집원, 지목, 면적 이런 것이 표시되겠지. 그렇게 붙은 게 필지라는 개념이야. 그러면 여기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무슨 동이라는 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동이 있다. 근데 이 동해가 400개 필지라는 400개 필지가 있더라. 그럼 번호가 몇 개 필요하다? 400개가 필요하지. 필지 하나당 지번이 하나씩 붙어야 되니까 이걸 이제 도면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동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구획됐다고 그러지. 요 선을 우리 뭐라고 그래? 경계라고 그러죠. 경계. 그러니까 내 땅하고 남의 땅 구분하는 게 경계잖아. 그럼 경계선이 그어지고 번호가 하나 붙었어. 이때부터 뭐라고 그래? 요게 한 필지야. 한 필지. 여기다 건물 지었어. 그럼 뭐 돼? 하나의 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붙었으니까 또 필지. 요것도 필지. 요것도 필지 이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땅이 선이 구획되고 나서 뭐가 붙으면 번호가 붙으면 요게 하나의 필지다. 거기다 건축물 건축하면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바로 1번 원칙이에요. 자, 예외는 둘 이상의 필지나 하나 이상 필지의 일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인데 몇 이상이? 둘 이상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디가? 일부가 하나의 대지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먼저 1번 한번 해드릴게. 이렇게 지번이 15라고 붙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개 필지인데 건물을 지었더니 건물이 몇 개 필지에? 3개 필지에 걸치게 되더라. 그럼 이 건물의 대지는 3개가 몇 개? 하나의 대지. 3 필지가 뭐? 하나의 대지. 이런 게 둘 이상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이런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일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봐. 요게 한 필지인데 2만 제곱미터야. 필지는 면적이 다르죠. 필지의 면적은 2만인데 이 500에다 건물 지었어. 그럼 500 때문에 2만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럴 때는 뭐 요 일부만도 대지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면적이 작은 건 어떻게 여러 개를 합해서 면적이 큰 건 그중에 쬐끔만도 뭐가 돼? 일부가 대지가 된다. 이런 개념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그하시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로 책에 1번에 보면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있나요? 그래서 2번 체크하세요. 2번. 뭐 거의 나오면 요 2번이 나와. 자,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뭐가 불가능? 합병이 불가능해. 합병이.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뭐 했다? 합했어. 그러니까 합병은 안 돼. 여러 개를 한 개로 합했다는 이야기야. 그때 다만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 그럼 바꿔서 대지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이 뜻이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늘 나오는 지문이 그거야. 소유자는 같고 권리관계 다르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 소유자가 다르고 권리관계는 같다.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가 되려면 반드시 뒤에 문장이 맞아야 돼.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 같아야 돼. 그럼 합병이 안 되는 것이 몇 개냐? 3개죠. 지번 부여적이 서로 다르거나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3가지야. 그럼 3가지는 뭐는 할 수 없지만 합병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대지는 될 수 있다. 그 말이겠지. 그럼 하나의 대지가 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소유자가 같고 권리관계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보세요. 그 첫 번째가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다. 그 말이 나왔어. 그건 지번 부여지역이라는 말은 행정구역이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 무슨 동이 하나 또 있다. 그럼 여기에도 지번 1이 있다. 그럼 이것도 필지겠죠. 그럼 요 2개 합할 수 있다 없다? 합할 수 없다. 왜? 동명이 달라지니까. 동명이 달라지는 합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건물은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뭐로? 하나의 대지는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양쪽에 뭐가 돼야 돼? 소유자 같고 권리관계 같으면 합병은 안 되지만 한 개의 뭐로? 대지로는 볼 수 있다. 요 지문이야. 그러니까 맨날 나와 시험에서 나오는 게. 두 번째는 도면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도면이 뭐야? 지적도, 임야도겠지. 지적도나 임야도는 축척이 서로 다르잖아. 그건 축척이 다르면 똑같은 면적이라도 규모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도면의 축척이 다르면 합병이 안 돼. 대신에 건물은 지어도 상관없는 거지. 대신에 건물 지으려면 뭐뭐 같아? 소유자, 권리관계 같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 또 지번부여적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거는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공작물이 나와. 공작물은 둘째 줄 끝에 다음에 공작물을 축조하려면 시장 등한테 뭐 한다? 신고한다. 일단 거기만 기억해.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적용 대상 행위가 나와. 그럼 바로 여기에 지금 적용 대상 행위니까 뭐뭐 나와?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나오는 순서 배워. 그래서 맨 첫 번째가 뭐? 건축이 나왔어. 건축. 자, 건축이라 몇 가지 행위? 요 5가지 행위를 건축이다 이렇게 말해. 신축부터 이전까지. 그동안 이전은 안 썼지만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전 용어가 나와야 돼. 그런데 건축이란 그러면 항상 뭐를 말해? 신축. 그럼 신축할 수 있다. 그럼 어디까지? 이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증축한다. 그러면 뭐 안 되고? 신축 안 되고. 개축한다. 그러면 신축, 증축 안 되고. 재축한다. 신축, 증축, 개축 안 되고. 이전한다. 앞에 거 안 되고 나만. 그런 거지.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구분해 줘야 돼 이제. 그래서 맨 첫째가 신축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책이 좀 너무 빈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필기를 좀 해야 되겠네. 근데 안 하실 분은 들어도 돼. 다음 달 요약집에 다 3개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체크하고 안 되신 분 그냥 나중에 기억만 하시면 돼. 여러분 책의 첫 번째 요거는 그대로야.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 건축물 없는 대지에다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있나요? 건축물 없는 대지에다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기본적 신축이 바로 이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다가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다. 이것도 신축으로 봐. 자, 순서 우선 앞에가 무슨 건물? 부속, 뒤에는 주된 건물. 아까 기억나요? 하나의 대지에는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 그 중에 뭐 주된 거 하나, 부속은 여러 개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속 건축물이 있는데 나중에 무슨 건물이 주된 건물이 축조되면 그때 그것도 신축으로 봐.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의할 게 이거를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 앞에가 반대로 주된이 나오고 뒤에가 부속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증축이 돼. 그리고 이걸 자꾸 내는 거야 시험에서. 자, 순서 앞에가 지금 뭐 나왔어? 부속 그리고 뭐 주된 그러면 신축이야. 근데 그게 바뀌어. 앞에서 뭐가 주된하고 뒤에가 부속 그러면 증축이 돼. 그래 자꾸 이걸 냈더니 시험에 자꾸 틀려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요약집 나오면 나와 거기에가. 자, 다시 세 번째.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철거나 멸실이 됐어. 그때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하면 이것도 신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공부를 하려면 이 신축을 세 개를 꼭 알아야 돼. 신축 모르면 그 다음 문제 해결이 안 돼. 이 세 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 신축 나오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 어차피 신축물 1번은 낼 일도 없어 시험에서. 그러면 이제 3번이 우리 출제가 가장 많은데 이 3번을 알면 요걸 알 수가 있어. 개축, 재축 문제를. 그러니까 신축 배우면서 요것만 이해되면 개축, 재축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자, 지금 기존 건물의 면적을 한번 넣어드릴게. 85를 넣었어. 그럼 85가 철거나 멸실이 됐어. 근데 다시 어디에다? 그 대지 안에다 종전의 규모를 뭐 했다? 초과했어. 그럼 86으로 축조했어. 그럼 이게 뭐다? 이게 신축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시험에 이론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숫자로 나온 적도 있어. 기존 건물이 몇 제곱미터인데 얼마로 축조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항상 뭐 초과된 거야. 초과. 그러면 만약에 85나 80으로 축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온 거지. 이것을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하는 거다. 그 지문이야. 초과되면 뭐고? 신축이고. 지금 산수라면 같거나 작은 거지.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나 재축이야. 그러면 저 앞에 조건이 철거로 나와 있었으면 개축이 되는 거고 멸실이라고 되어 있었으면 그때는 재축이 된 거다. 그 지문이야. 그런데 이제 법조문에는 산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 지문이겠지. 요 지문이 나올 때 같거나 작다 그 뜻이야. 자, 종전과 동일하다 85잖아. 그 규모 범위 그 말은 작을 수도 있다 그 뜻이야. 앞으로 요 지문 보이면 무슨 뜻? 같거나 작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요 신축을 배울 때 요 개축 재축을 여기서 끝내야지 따로 가서 할 필요 없는 거야. 자, 철거로 해볼까? 85가 철거됐어. 철거되고 85나 80으로 만들면 개축이 되는 거지. 철거라고 했으니까. 다시 85를 멸실이 됐어. 85가 멸실돼서 85나 80으로 만들면 뭐야? 재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철거였느냐 멸실이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같거나 작은데 철거된 경우는 개축이고 멸실된 경우는
재축이다 이러면 돼. 그 대신에 커지면 무조건 뭐고? 신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어. 어차피 개축, 재축은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관시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신축 하나를 신경을 쓰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증축은 여러분 책으로 하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 뭐 층수, 높이가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네. 늘어나면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가 늘어나면 뭐다? 증축이다 그러면 돼. 그 대신에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야. 그 대지 안에서. 그걸 이제 동그라미 1번으로 하고 동그라미 2번을 하나 쓰시면 되겠지. 증축은 여러분들 책을 1번으로 하고 2번.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이 축조됐다. 이렇게 나오면 증축이 돼. 앞에가 순서가 어떻게 나왔어? 주된, 부속.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조금만 구분해. 순서만. 부속이 먼저냐 주된이 먼저냐 이것만 찾으면 돼. 그러면 또 대지 안에서 담장 축조 이런 말로 나오기도 해. 자, 담장은 주된 건물이야 부속 건물이야? 담장이. 담장이 부속이잖아. 담장이 주된 건물은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에 대지 안에 부속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라고 나와? 담장 축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담장이 뭐? 부속 건축물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조건이 있어야 돼. 주된하고 나와서 부속이 나오든가 뭐 담장 축조 이러면 담장이 뭐? 부속 건물이라는 이야기야. 이렇게 나오면 증축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축, 증축 요거 구분하면 끝나. 다음에 이제 개축부터는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개축은 기존 건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찾았나요? 전부 일부 철거하고. 그저 대지에다 종전과 어떻게 나와? 같은 규모 범위 나오잖아. 같은 규모 범위가 뭐야? 같거나 작다 그 말이잖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개축이 돼. 철거였으니까. 그 대신에 문제는 철거에서 일부 철거 동그라미. 일부 철거. 일부 하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됐을 때. 일부 철거 그럼 몇 가지 중? 네 가지 중에서 셋 이상이 철거된 경우를 일부 철거라고 말해. 일부 철거는 꼭 좀 신경 써놔야 돼. 시험에서 일부 철거 이렇게 안 내. 그 셋 중에 이름을 써놓는 거야. 세 가지 철거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재축. 건축물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멸실이 됐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다시 축조한다. 그래서 1번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어떻게? 이하. 이하는 같거나 작단 말이잖아. 그 다음에 2번 동수 층수 높이가 다음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1번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2번 동수 층수 높이가 밑줄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 초과가 나온 거야 이게. 어느 하나가 초과됐어. 그래서 다음 줄에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그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이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법령에 적합할 것 그 말은 뭐 종전 규모 이하일 것이야. 거기다가 이 예를 하나 적어 놓으시면 돼. 그 초과 부분에다. 기존에 2층짜리 건물이 연면적이 200이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드릴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하나 있었다는 얘기야. 자, 2층짜리. 그 다음에 연면적 200이라는 말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 얼마? 100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야. 요 건물이 멸실이 됐어. 이렇게 층수가 초과된 거야. 그런데 면적은 얼마더라? 똑같이 200이하더라. 요걸 새로 신설한 거야. 옛날에 재축은 어느 거든 초과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세 가지 중 하나는 초과해도 돼. 초과하더라도 전체 면적은 얼마? 200이하잖아. 요걸 말하는 거야. 요게.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요 지문 하나야. 멸실 문제는. 그 다음에 2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자, 그러면 주요 구조부 밑줄 그어볼까요? 이게 어디 있나? 저 앞으로 넘길까요? 아까 용어 나온 쪽에 저 앞에 넘겨보면 나올 거야 아마 주요 구조부. 390조. 390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요 구조부 있나요? 거기다 별표하고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주요 구조부는 6개를 그냥 바로 시험 문제 내.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가 이렇게. 요게 4번이나 출제돼서 그만큼 중요한 용어들이야. 자, 주요 구조부란 6개를 말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요게 6개야. 이거는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지만 용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구분해 두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벽에서만 주의할 거. 내력벽이야. 내력벽. 내력이라는 말은 힘을 받는 벽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쪽에 생각해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저 벽은 마음대로 흐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저런 게 내력벽이야. 요거는 마음대로 허도 되잖아. 그러니까 힘을 받는 벽이 주요한 거지. 칸막이 벽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6개 보시겠지? 그럼 다시 넘겨요. 다시 407로 와서 407이야? 407이 아니라 405. 그 6가지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긴다 이렇게 놨어. 됐어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이러면 들고 옮겨 못 옮겨?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전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나와. 여러분 책에. 왜? 행위 자체를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행위니까. 그래서 안 나와. 앞에서도 한 번 정도 나온 적 없잖아. 이전이라는 용어는 이 시간만 나와. 건축 용어 5번째 행위로만. 그 대신에 여러분 책 이 시간 이후로 어디를 가도 이전이라는 용어는 없어. 그 말은 실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가서 주요 그룹 찾아서 앞으로 옆으로 옮겨봐. 옮겨지나? 옮겨져 안 옮겨져? 안 옮겨 못 옮기지. 옮길 수가 없지. 그런 땅을 갖고 있지도 않아. 그 건물 안에 그만큼 옮길 땅이 없어. 그럴 땅도 없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해결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5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 문제가 나오면 암기해서 풀면 절대 못 풀어. 이걸 이해를 하면 그냥 풀어지게 돼 있어. 우선 신축은 요거 2개 기억하시면 돼. 신축은 어쩔 수 없어. 요거 2개는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우지 말고 요걸 갖고 찾아내라는 얘기야. 증축부터 이전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요 말부터 딱 찾아놔. 무슨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행위란 이야기야. 그리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요거 2개 맞춰놓고 이제 공부하면 돼. 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면적, 높이, 층수 늘어났다. 뭐야? 증축. 그렇게 나와 시험 문제. 다시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그러면 개축 아니면 재축이잖아. 2개 대답해야지. 종전과 같은 규모로 그러면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그 대지에서 옮겨놨다. 이전이잖아. 이거 간단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거 아까 배운 걸 달달달 외워 못 외워. 시험장 가면 못 외워. 그러니까 구분할 때는 요거 신축 2개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요 지문 딱 써놓고 아니면 요 지문 있는 거 확인하면 돼. 시험장 가서. 그거 지문이 있을 때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늘어났다 그러면 증축.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개축 아니면 재축. 만약 철거로 떴으면 개축. 멸실 나왔으면 재축.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옮겨진다 그러면 이전 그러면 되잖아. 그렇게 해결하면 돼. 그래 그런 뜻이 있으면 맞는 거지. 억지로 외워서 쓰지 마시라는 얘기야. 대신 아까 재축은 초과된 게 하나 있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는 초과가 되더라도 전체 규모는 종전의 이하로 요거 그렇게만 하면 돼. 정리 그렇게 끝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대수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대수선. 그래서 건축법이 여러분 분량이 오히려 시험 문제는 몇 개 안 나오고 어려운데 시간은 많이 잡아먹어. 그래서 마지막이야.
여러분들 건축법을 앞으로 이제 2주가 남았는데 그 2주 동안 자세하게 마지막 한번 해줄 테니까 요거 기억하고 나중에 이제 5월달 가면 이렇게 자세히는 못 해드려. 그냥 여러분들 요약집에 다 써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해결해야 되고 지금은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설명 한 번만 들어놓으면 5월달부터는 책 이렇게 읽어줘도 금방 알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주택법은 조금 해줬고 건축법은 거의 처음이니까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절대 결석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결석하면 동영상으로 이게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효과가 없어. 동영상 보는 효과가. 근데 듣고 가서 보면 효과는 훨씬 커지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6월 달까지는 결석 안 하신다 생각하면 돼. 6월까지만 결석 안 하고 나오시면 다 어지간히 해결해. 근데 뭐 7월 달에 문제풀이라는 것은 혼자 어떻게 해도 되고 그렇다고 나오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혼자 집에서 풀어도 동영상을 보면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이론적인 건 안 되니까 우리 나이는 동영상 보는 세대가 아니요. 이렇게 화면이 큰 세대로 이렇게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고 안 돼. 내가 공부할 때 나도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한 30분 보면 안 돼. 나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30분을 보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4시간짜리 보려면 하루 종일 봐야 될 거야. 아마 하루 종일. 그래도 제대로 못 봐. 근데 나오시면 강제로 가잖아. 강제로. 4시간 금방 지나가거든. 될 수 있으면 결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도록 하세요. 자,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